유럽에 비해서 이제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거는 미국의 실버 세대들이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은퇴를 이미 한 실버 세대들의 어떤 자산을 이렇게 발라보면 결국은 이제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원래는 경기가 좋아야 주식시장이 좋다. 아니면 경기가 너무 나빠서 금리를 막 인하해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기대가 있을 때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지금 거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경기가 좋은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은퇴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부의 차이가 보험성이나 조차도 필요 없거나 아니면 사실상 좀 늦게 해도 되는 미국과 유럽의 어떤 경제 구조의 차이를 좀 야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분과 함께 스튜디오에서도 얘기 나눠봅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벤사이의 상무님 하반기 매크로 전망 보고서를 또 네. 내셨습니다. 네, 70페이지에 달하는데 저희가 오늘 이 70페이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저희가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짧지만 하반기 매크로 전망도 또 들어보겠고, 그 이전에 일단 짧게 보자면 FOMC가 상당히 또 시장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전 포인트로 보면 될지 이 부분 먼저 의견 들어볼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도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덜 민감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전도표에서 올라간 그 매파적인 어떤 시그널을 파월 의장이 얼마나 투자자들을 좀 달래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연준의 입장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파월 의장은 약간 도비시한 스타일 쪽으로 좀 가시는 것 같고, 자꾸 시장을 좀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연준 의원들은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 좀 조심스럽게 본다라는 그 사이에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날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함께 같이 더불어서 얼마만큼 파월 의장이 시장을 위로해 줄지 또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코멘트들을 좀 할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11월이 이제 대선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립적으로 원론적으로 좀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FOMC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은 굉장히 뜨겁지만 사실 큰 이벤트나 어떤 시장의 변곡점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냥 좀 시장 좀 차분하게 좀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점도표를 좀 복기를 해보면 연말까지 중기금리가 4.3% 정도까지 이제 내려갈 거로 본 거니까 0.25%포인트씩까지 하면 3번 정도 내릴 걸로 이제 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번에는 2번 내지는 1번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상무님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FOMC가 사실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몇 번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뭐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시간의 어떤 시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했을 때는 글쎄요, 2번도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쉽지 듭니다. 않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뭐 9월도 예상하고 있고 11월까지도 예상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상무님의 경로는 어떤 쪽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11월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9월에 인하를 하려면 지금부터 해서 한 3번 정도밖에 기회가 없는데, 3번에서 다 고용지표나 물가지표가 예상을 하회하기는 쉽진 않잖아요. 근데 11월까지는 어쨌든 대선도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만은 한 6번, 5번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고용시장이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3번 만에 급격히 떨어졌다라고 해서 연준 위원들이 다 안도하기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지만 11월 정도가 되면 한 10월이나 9월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물가도 2%로 내려가고 있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자들이나 연준 위원들이 좀 확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를 앞두고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봤고요. 이제 하반기 매크로 전망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완벽한 착륙, 퍼펙트 랜딩을 꿈꾸다. 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예, 좀 반어적으로 썼고요. 왜냐하면 사실 올해 들어서 계속 뭐 소프트 랜딩이나 하드 랜딩이나 그다음에 연준의 뭐 금리나 뭐 3번 할 거다, 2번 할 거다,
왔다 갔다 좀 시장의 변동이 좀 컸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워낙 그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는 천천히 이루어지다 보니 거의 완벽에 가까운 착륙인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지금 착륙을 하다 보니 시장에서의 어떤 업사이드, 특히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에서의 어떤 업사이드는 상대적으로 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의미를 담아서 완벽한 착륙이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완벽한 상태는 맞나요, 상무님? 지금 여러 가지로 보자면. 좀 저희가 생각했던 네. 것보다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나 미국 둔화에 대한 어떤 시점이나 어떤 경로 자체가 계속 딜레이 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기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요지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그동안에 이제 미국 경제는 금리를 통해서 이제 그 경기를 이제 좌지우지했었던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고 경기가 너무 뜨거우면 금리를 올려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어떤 일정 수준을 좀 유지를 했었던 그런 경제 구조였는데 지금 보면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가 금리에 굉장히 좀 덜 민감한 구조로 좀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덜 예민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금리에 또 치우친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너무 예상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FOMC 얘기도 앞서서 가장 처음 질문으로 드렸습니다만 이 파월 의장도 고용을 상당히 연준도 중요하게 본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고용 지표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헷갈리게 나온다는 거죠. 어떤 지표를 보면 너무 뜨겁고 어떤 지표를 보면 경기가 좀 둔화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고용 쪽에서는 하반기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천천히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에 미국의 고용이 27만 건 늘었는데 지난 12개월 연평균이 25만 건이란 말이에요. 25만 건보다도 평균보다도 높은 고용이니까 미국의 고용 시장은 여전히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보다 어떤 그 기업들이 사람들을 잘 안 자른다라는 거죠. 여전히 고용은 꾸준한데 그래도 이제 실업률이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를 보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둔화가 되는 건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미국의 고용 시장은 식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 뜨거운 편인 거죠. 근데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좀 미지근해져야 금리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올해 4분기 정도가 되어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또 업종별로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쪽은 사실은 별로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근데 서비스업 쪽은 상당히 좀 경기가 좋은데 결국 그 서비스업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힘은 미국에서의 어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어떤 차이 그리고 실버 세대와 그렇지 않은 X세대 이하의 계층의 어떤 계층 간의 차이로서 또 설명이 좀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도 너무 그 계층 간의 괴리가 크다 보니까 이게 그 식는 속도,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어떤 반응 속도도 너무 예전과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도 먼저 금리를 이제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금리를 내린 이유를 보자면 보험성 인하다라는 게 일단 분석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경기가 식고 있고 좀 둔화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성으로 일단 한 차례 내렸고 연속적으로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강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경기가 상당히 좋단 말이죠. 좀 다른 길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왜 이렇게 경기가 식지 않고 좋은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큰 사고를 당하면 사람들이 어떤 트라우마를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모기지 때문에 큰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고 그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부채를 줄여왔는데요. 네네. 부채를 줄이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는 유럽에 비해서 이제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거는 미국의 실버 세대들이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은퇴를 이미 한 실버 세대들의 어떤 자산을 이렇게 발라보면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결국은 이제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원래는 경기가 좋아야 주식시장이 좋다. 아니면 경기가 너무 나빠서 금리를 막 인하를 해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기대가 있을 때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지금 거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경기가 좋은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아무래도 그 유럽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여건은 미국의 은퇴 세대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은퇴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부의 차이가 그리고 부의 자산의 어떤 그 종류의 차이가 이런 어떤 그 보험성 인하를 가능하게 하는 경기와 그다음에 보험성 인하조차도 필요 없거나 아니면 사실상 좀 늦게 해도 되는 미국과 유럽의 어떤 경제 구조의 차이를 좀 야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AI 산업도 좀 중요한 이유가 될까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떤 AI라는 것들이 단순히 이제 투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결국에 그 나라의 어떤 생산성 그러니까 이런 거에 어떤 차이를 또 야기시키는 요인들도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유리한 상황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미국이 유리한 주식시장에서 있었어도 좀 헤게모니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하반기에는 이거 계속 유효할까요? AI 쪽은? 어떻습니까? 저는 AI 쪽은 네.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과열이 있으면 물론 조정을 받긴 네. 하겠지만 그게 역시 이제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주구장창한다 이런 건 아닐 수는 있지만 네네. 이제 AI 테마들이 확산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다른 테마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그 속에서 투자의 기회들이 생기는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하반기에 전체적인 경기는 좀 둔화가 되기 때문에 이 AI 테마는 유효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쨌든 AI 때문에 경기가 막 확 좋아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나 이렇게 어떤 섹터나 어떤 스타일의 어떤 확산보다는 좀 중요하게 좀 생각되는 어떤 섹터들로 좀 압축되는 형태가 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이제 미국 외 지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도 중국 경기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시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제 미국에 비해서 이제 부채 문제도 많고 고령화는 훨씬 더 심하고. 근데 제가 이제 자료에서는 탈시장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민간으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되다 보니까 최근 5월달 중순 들어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책들이 사실은 좀 탈시장화에 가까운 정책들 그러니까 시장에 그냥 맡겨두지 않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중국은 그냥 뉴트럴한 어떤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뉴트럴한 관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소재나 산업재나 좀 중국의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섹터들이 좀 힘을 얻을 텐데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지만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을 찾게 되면은 적어도 중국의 좀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비 쪽은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시장에서도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섹터들 뭐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여행이라든가 뭐 또 중국 소비와 함께 갈 수 있는 뭐 의료 쪽이나 이런 쪽들과 관련된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중국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좀 필요하지는 않은 중국은 좀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좀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자료는 좀 떴습니다. 이 중립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 중에 뭐 시장에 만약 맡겨둔다고 하면은 좀 부정적이지만 정부의 개입 자체는 굉장히 좀 점점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서로 상쇄되면서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국과 관련해서도 좋아지는 섹터들이 조금씩은 생겨날 거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앞서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우리나라 얘기로 조금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자면 국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2차 전지도 좀 눌려 있다가 올라가는 흐름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 내수 쪽에서도 의외로 또 선전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가 아니라 굉장히 최근에는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뭐 식품 쪽도 있고요. 관련돼서 하반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지수 자체의 업사이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여름 정도쯤에는 수출의 모멘텀이 조금 꺾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좋아지는 업종의 산업의 어떤 그 범위가 조금 좁아지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만 좋은 상황이 좀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지수의 어떤 상승 탄력도 좀 둔화가 될 거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수출 쪽에서도 좀 압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 쪽에서 반대로 네. 수출 쪽에서 이제 모멘텀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동안 억눌렀던 그리고 어려웠던 내수 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야 될 텐데 뭐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내수 시장이 뭐 대단히 뭐 좋다라든지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부동산 PF 문제도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약간씩은 좀 좋아지고 있지만 지역 간에 그다음에 서울 내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한 방향으로 좋아지기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한국의 내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 산업 중에서는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산업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산업들 중에 좀 재밌었던 것은 이제 저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운수업이고 네. 그 찾아보면 이제 택배인데 그동안에 이제 택배 산업들 또는 운수업 산업은 국내 내수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저희도 알다시피 이제는 쿠팡이라든가 뭐 이런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저희의 거의 필수 생필품처럼 네네. 이렇게 이제 생활에서 이제 자리 잡다 보니 이제 이런 산업들 택배와 관련된 산업들 또는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산업들은 꾸준하게 좋아지는 또는 꾸준한 성장을 유지를 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도 택배나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쪽들은 내수가 대한민국 내수가 아무리 안 좋다고 그래도 일정 수준의 어떤 그 커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IT와 관련돼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IT 서비스, 정보통신과 관련한 서비스와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의 어떤 투자도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 관련된 서비스 쪽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네. 뭐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AI와 관련이 있는 업종들, 그다음에 AI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런 관련한 산업에서의 서비스 쪽은 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한컴이라든가 더존비즈원과 같이 국내에서 이런 IT 서비스 쪽에서 있는 산업들은 또 좀 괜찮을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지표들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 국내 시장은 위가 그렇게 열려 있거나 업사이드가 큰 흐름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수출 쪽에서는 점진적으로 좀 압축되는 그런 흐름들과 내수 쪽에서 그래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산업들로 좀 재편돼 나가는 네. 흐름들을 좀 예상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반기 이제 전망 보고서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 시장을 얘기할 때 전반적으로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미국의 대선이니까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긴 내용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셨으면 꼭 좋겠고요. 짧게 요약하자면 어떤 부분으로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네. 하나는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너무 쫄지 말자. 왜냐하면 트럼프 만약의 경우지만. 네, 만약의 네. 경우지만 트럼프의 어떤 이의가 된다고 해서 그 일기 때는 사실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뭐 국무장관이니 재무장관을 트럼프가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네. 면면을 보면은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1기보다는 2기에는 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럼프 2기가 만약에 된다고 손치더라도 1기 때보다는 정책의 어떤 그 나오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 파격적인 거는 조금 훨씬 노련해질 거다. 네. 그래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좀 떨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스크 요인은 이제 환율에서 좀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2018년, 2019년에 이제 관세 전쟁을 했을 때 네. 확실히 관세가 올라가는 해당 국가들의 통화가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저희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그래서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뭐 관세 10%, 중국에 대해서는 60%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 대해서 60%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뭐 한 단계 레벨업 되겠죠. 그럼 더 난리 날 텐데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네. 같고 아마도 그 이제 인상을 그래도 이제 하게 되면 해당하는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돈을 잘 벌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 통화가 약해질 거라 아마도 저희가 원화 입장 또 네. 위안화 입장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허재환 상무님의 이 매크로 전망 보고서, 하반기 보고서 70페이지에 달합니다. 저희가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 오늘 요약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